근본에 저희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또 큰 은혜 받고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분부하셨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근본에 아프리카로 가서 우리가 학교를 지어주고 식수 펌프를 설치해주고 또 고아원을 설립하고 많은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오늘 선교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큰 은혜 받고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마음 같아서는 제가 우리 교인들 전부 다 아프리카로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현장을 보면 정말 선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돼요. 이제 앞으로 2050년도가 되면은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장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가정에서 자녀를 하나 정도밖에 낳지 못하고 그것도 이제 부족한 판인데 아프리카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날만 새면 자녀를 쑥쑥 낳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30년 흐르면 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세계를 이제 주름잡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또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인지 이 선교 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해외 선교팀장인 조기변 장로님과 또 총무로 수고하신 오현택 집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리 올라오셔서 잘 보이는 데서 하십시오. 해외 선교팀 조기병 장로입니다. 이번 아프리카 선교 탐방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 아랫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참 좋은데요. 기도할 때에는 여기에 올라와서 이렇게 해본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잠깐 전체적으로 갔다 왔던 소감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우리 오현택 집사님께서 PPT로 컴퓨터에서 PPT로 해야 돼서 이 단위에 여기서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포함하여 저희 8명은 성도님들께서 후원한 학교의 건축과 우물정 설치 그리고 고아원의 운영 실태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아프리카는 말 그대로 아프리카였습니다. 전체적인 아프리카의 산업 인프라는 아주 낙후된 상태이고 도시를 벗어난 지역에 아이들 중에는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고 외국인 여행객에게 뭔가 얻으려고 이렇게 두 손 내미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오래전에 미군에게 초콜릿을 구걸하던 우리의 모습이 이랬을 거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프리카는 동남아보다 훨씬 생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도움이라도 그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그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강력한 메신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아프리카 방문은 글로벌 에듀를 통한 많은 후원자 분들이 참여하였으며 각각의 후원한 현장을 찾아가서 함께 돌아보는 일정으로 원주민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행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오현택 집사님께서 보고 드리겠지만 콩고,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등 3개국을 다니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왜 우리나라는 이처럼 빨리 부유한 나라가 되었을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처참한 빈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130년 전에 미국 등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믿음의 씨를 뿌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주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어둠에서 깨어나고 한글을 깨우치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서 70년 만에 경제를 발전시키고 외국의 선교사를 파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성장한 기본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이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에 선교해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이웃부터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많은 재원이 필요한 애국 선교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성도들이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하고 동참한다는 것을 이번 글로벌 에듀와 월드 미션 프론티어의 광대한 사역 현장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도 외국의 선교사를 지원하고 교회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고아원을 짓는 교육 인프라 선교를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셨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프리카 선교에 크게 후원하시고 또 총무로 수고하신 오현택 집사님 나오셔서 자세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본 순천 북부교회 동아프리카 선교팀 총무를 맡고 선교 보고를 드리게 된 오현택 안수 집사입니다. 선교팀장이신 조기병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 감사와 감동이 가득했던 선교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걱정되는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은 출발이었는데 지금은 그 걱정거리가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아주 사소하고 또 한낱 인간의 나약한 마음이었음을 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장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 보고의 자리인 만큼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보고 드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이번 선교지 방문에는 우리 순천 북부교회에서 김동문 목사님 포함 총 8분의 대원이 참여하였습니다. 9월 29일 주일 예배 후에 교회를 출발하여 10월 12일 토요일에 돌아오는 13박 14일의 일정으로 직접 동아프리카 3개국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선교지 방문은 우리 순천 북부교회와 교육 관련 NGO 글로벌 에듀 3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에 매진한 김평육 선교사님의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함께한 연합 선교팀이었습니다. 건축으로 말하자면 순천 북부교회가 건축주, 선교지 선정과 일정, 기획 관리한 글로벌 에듀가 시행사, 실무에 밝고 익숙한 현지 사역자로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일해준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시공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든지 세 축이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되듯이 세 기관이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활동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안다, 우간다, 탄자니아 순으로 이동하여 사역을 진행하였고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당시 긴급성을 요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 일정에 앞서 현지로 선교비리를 먼저 보내고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보고받는 형식이었습니다. 직접 방문한 3개국에서의 현지 사역은 보시는 것과 같이 고아원 설립, 기독교육기관 즉 미션스쿨 건립, 수도시설 공사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방문 기간 중에 예산 집행표입니다. 콩고 고아원 설립, 루안다 학교, 탄자니아 학교 네 곳의 수도시설 공사 등에 사용된 금액은 따로 먼저 집행되었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선교부와 두 성도님의 목적 헌금해 주신 것을 모은 754만 원으로 학교 건물 머릿돌에 사용한 동판 제작, 현재 아이들 에코백 선물비, 현지 마을잔치 식사비, 10월 6일 주일 헌금으로 딱 맞게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선교대원들의 항공, 입국비자 발급, 현지 교통비, 숙박 식사비 이런 것들은 전에 개인이 부담하였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지난 7월 선교대원 모집을 완료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선교 준비가 시작되었고 아프리카 입국의 필수 조건인 황열병 예방접종을 개별적으로 마쳤습니다. 여기 보이는 노란색 카드가 황열병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입니다. 이 카드가 있어야지 아프리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준비 모임을 통해 아주 제한적이고 낯선 아프리카 현지 사정과 정보를 공유하였고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준비 기간 중에 동판과 에코백의 제작 포장에 시간과 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하였는데 이를 조기병 장로님이 전담해서 맡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적힌 이 아래 하얀색 이 시안을 가지고 파란색 동판이 제작되었고 또 마찬가지로 가디스 러브가 적힌 에코백에 제작된 실제 모습 그리고 이 에코백이 1440개나 되었기 때문에 12가방으로 나누어 이동이 편리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이 에코백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저도 하나 가지고 싶었는데 이것을 받고 좋아할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쉬움을 좀 달랬습니다. 여러분들의 환송을 받으며 교회를 출발하여 여수공항, 김포공항, 인천공항을 거쳐 경유지인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공항까지 약 20시간, 거기서 첫 번째 사역지인 여기 루안다 키갈리 공항까지 비행기로 날아가 총 27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오른쪽 지도에 표시된 별표가 우리 선교팀들이 이동한 경로입니다. 지도에 보시다시피 잘 보이시나요?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탄자니아가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중간에 중간 크기의 우간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루안다 이 지역을 저희가 선교지 탐방을 했고 선교 일정은 이 중간에 보이는 이 파란색 여기가 빅토리아 호수인데 이 빅토리아 호수를 빙 돌면서 루안다, 우간다, 탄자니아 순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선교팀의 현지 생활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들 많이 궁금해하셨던 문제인데 아프리카는 얼마나 더웠냐고 많이들 궁금해하셨습니다. 적도 부근이긴 했지만 거기도 지금은 서늘한 시즌이라 출발 당시 한국 기온과 비슷한 17도에서 25도 정도. 숙박은 호텔, 종교시설 게스트룸에서 했고 식사는 거의
현지식으로 했습니다. 채소찜, 향신료가 들어간 닭고기, 소고기, 과일, 빵 등으로 이루어진 현지식은 제 입에는 너무 잘 맞았는데 동행한 저희 아들은 좀 힘들어해서 중간중간에 인스턴트 라면이랑 된장국, 고추장 같은 것들을 먹어야 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이동할 때는 현지 대절버스를 이용했고 어떤 날에는 하루 10시간 이상 차를 탄 적도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마치긴 했지만 황열병은 늘 무서운 것이었고 주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기 유래 감염병인 말라리아가 흔하게 걸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또 걱정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선교 보고를 드리기 앞서 대략 목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동한 국가별로 사역 내용과 결과,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담당할 수 있는 비전을 정리하였고 종합 결과 정리, 평가, 결론 순서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루안다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장 아파서 약해진 나라였고 한편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수도는 키갈리고 남한의 3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면적의 나라입니다. 벨기에,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 열강의 농간에 가까운 식민 시대가 있었고 지금으로부터 불과 30년 전에는 같은 국민끼리 100만 명 이상 집단 학살이 자행된 제노사이드, 즉 인종 학살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제노사이드 기념관도 방문하였는데 그 인종 학살의 기억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남아 슬픈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감정 표현을 쉽게 하지 않는 문화가 되어 남았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또 인상적이었던 것은 거리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것이었고 또 루안다에서는 땅을 보호하기 위해 일회용 비닐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나라 독재자가 우리나라 새마을운동과 싱가포르 총리를 롤 모델로 삼아 엄격하게 나라를 통제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ATU 대학의 사진입니다. 기독교 대학으로 월드미션 프론티어에서 설립 진행 중이고 건물 준공과 설립 인가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IT 중심의 종합대학으로 향후 로스쿨과 의과대학도 개설하여 루안다를 이끌 인재들을 많이 배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큰 비전을 가지고 전문 서적, 교육 기자재, 전공관 건립 등의 일을 맡아 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해 봅니다. 인근에 위치한 월드미션 하이스쿨입니다. 학교가 있는 지역은 과거 아주 빈민가였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세워져서 성장하였고 지난해에는 전국 900개 가까운 고등학교 중에서도 성적으로 랭킹 5위에 오르는 등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잣집 아이들도 이 학교에 일부러 입학할 정도로 소문난 학교였습니다. 여기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앞으로 루안다를 이끌 지도자급 인재로 성장할 것이고 기독교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이 각 분야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생각을 하니 가슴 뭉클하고 감사했습니다. 미션 스쿨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연 장면인데 소리 세팅을 했었는데 제가 대신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누구인지는 아시겠죠? 네. 우리에게도 익숙한 가사입니다. 가사가 참 좋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가사를 이곳 아이들이 부르는데 너무 좋기도 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강당에서 아이들과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미션스쿨 출신인 우리 목사님께서 미션스쿨을 통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멋지게 변화되었나 하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곳 학생들과 교사들, 선교대원 전체가 감동받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글로벌 에듀 회원의 헌금으로 세워진 고등학교 건물 준공 예배가 있었고 우수한 학생 5명을 선발해서 한국 명문대학으로 유학을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또 우리 교회 김수현 집사님의 통큰 기부로 전기시설, 램프시설이 세워졌습니다. 루안다의 미래인 이 아이들을 위해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다음 날 수도 키갈리에서 3시간 거리에 카연저라는 시골 마을에서 학교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가 함께 있는 조이풀 학교가 이렇게 멋지게 세워진 모습입니다. 앞으로 유치원생 150여 명, 초등학생 300여 명이 이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조효진 집사님 가정에서 작년에 이 학교에 목적 헌금을 하였고 기공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 준공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 감사하게도 조효진 집사님, 황영희 권사님 가정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중학교 건립을 위한 목적 헌금을 하였고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효진 집사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에게 돈을 맡겨주셔서 자기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 라며 눈시울을 붉히시는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났고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세워진다는 말에 벌써 이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우리로 말하면 학군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헌신할 사람이 나와서 장학금도 주고 부족한 시설도 채워주고 특히 600명 이상의 잠재적 재학생이 기다리고 있는 고등학교 건립도 이루어져서 앞에 소개한 제2의 월드 미션 하이스쿨과 같은 명문 미션 스쿨이 탄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은 육로를 통해 우간다로 이동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여기 루안다 바로 위에 있는 우간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간다 하면 가난한 나라의 대명사였는데 지금도 대체로 가난하긴 하지만 자원개발과 좋은 인적 자원으로 마음만 먹으면 금방 잘 살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기부한 수도시설의 공사 결과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우간다 헤드쿼터에 있는 기숙사, 세미나 시설, 고아원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 물탱크가 너무 작아서 늘 물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의 기부로 물탱크 2기, 여기 왼쪽 아래에 보이는 사진이 물탱크인데 이 2기가 증설되었고 지금은 언제나 넉넉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물이 콸콸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고아원 주방 시설 보수가 필요하다는 말에 즉석에서 선교대원들의 십시일반 모금이 이루어졌고 필요액 이상이 모아지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이곳에 기독교 대학을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의 난지가라는 동네에서 고등학교 준공 예배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에듀 상임이사 이영규 장로님이 목적 헌금을 했고 이곳에 또 추가로 학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곳에 고등학교가 지어지면 300여 명의 학생이 이 학교로 와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주님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틀간의 우간다 일정을 잘 마치고 일행은 탄자니아로 들어갔습니다. 탄자니아에서 가장 오랜 기간 여러 지역에서 사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헌금으로 탄자니아 이솔레에 학교 건물을 짓고 마을에 우물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대가 되었습니다. 탄자니아는 면적이 매우 큰 나라로 한국의 약 10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하면 커피, 세렝게티 공원, 그리고 킬리만자로 산이 아주 유명한데 저도 그 조용필 형님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참 좋아합니다만 실제로 킬리만자로 산에는 표범이 없었습니다. 한편 동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탄자니아의 이슬람 비율이 가장 높고 전파 속도도 가장 빠르다고 해서 좀 급한 마음이 들었던 나라였습니다. 탄자니아 첫 번째 사역지는 부코바였습니다.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곳 교인들, 마을 주민들이 노래로, 춤으로 크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또 영상이 있는데 끊기겠죠? 그 소리는 잘 안 들려도 그 어떤 흥이 넘치는 걸 볼 수 있고 아프리칸 바이브가 기가 막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경치 또한 기가 막혔습니다. 바다만큼 큰 빅토리아 호수를 절벽 위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미드리 말고 이곳 부코바에서 순천 북부교회 3040 수련회를 열어 낮에는 마을 주민들을 전도하고 저녁에는 세미나, 집회를 여는 기막힌 상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곳은 특히 초등학교 설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빈민가이다 보니까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가난과 질병, 무지가 대를 이어 대물림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이 악한 연결고리를 끊어주어야 합니다.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매산학교를 통해서 이 순천 땅을 변화시켰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받은 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코바 해변이 아니라 호수의 풍경입니다. 바다처럼 보이지만 수평선이 보일 만큼 넓고 큰 호수였습니다. 심지어 파도도 쳤습니다. 마리 호수지 면적이 한국 땅의 70% 수준이니 아주 큰 바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중간의 사진은 제가 진짜 이 물이 바다가 아니라서 짠지 안 짠지 확인해 보는 모습입니다. 안 짜더라고요. 풍경이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다음날 빅토리아 호수를 건너기 위해 작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로 1시간여를 달려 날아가 무안자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무안자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번에 함께 동역한 월드 미션 프론티어는 무안자 쪽 빅토리아 호수에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호수 연안을 운행하며 인접 3개국 가난한 사람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주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호수에는 1000개가 넘는 섬이 있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약을 못 먹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병원선의 이름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린다는 뜻의 살리모였습니다. 살리모에는 진료실, 처치실, 주사실, 치과치료실 등 웬만한 병원급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담 매니저,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병원선은 서울의 모 교회에서 기증했고 유지는 또 다른 단체에서 돕고 있지만 그 운영이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수술실을 갖춘 2호선도 건조 중인데 많은 기도와 더불어 후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이지만 살리모의 작은 보트를 타고 무안자 쪽 빅토리아 호수를 구경했습니다. 정말 풍경이 멋졌습니다. 아까 부코바 쪽이랑은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이솔레 마을입니다. 무안자에서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지도에 별로 이렇게 표시된 것처럼 작은 만을 두고 큰 도시인 무안자와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올해는 여러 돕는 손길의 활약으로 건설 중인 임시 다리를 통해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큰 호수 옆에 살고 있지만 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 옆에 살면서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물이 부족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고 전체적으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솔레에서의 첫 번째 사역은 우물정 프로젝트였습니다. 물이 부족한 현지 사정을 월드미션 프론티어에서 알려왔고 우리 교회 장로님의 헌금으로 이솔레 마을의 우물이 이솔레 초등학교에 물탱크와 수도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전기 공급이 쉽지 않은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태양열 패널로 펌프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늘 용수 부족으로 힘들었던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수도꼭지만 틀어도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이를 지역 언론사에서 취재해 갈 정도로 큰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빅 이슈였습니다. 이솔라의 아이들이 물통인데 등하교 시 저 큰 물통을 가지고 물을 길러 가야 합니다.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이 물 부족을 겪고 있고 그나마 물이 많은 동아프리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물정 프로젝트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대만족, 대성공이었습니다. 이솔레 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시골 마을의 오래된 학교이다 보니 시설이 폐허 수준으로 낡고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드미션 프론티어에서 우리 교회의 두 번째 프로젝트로 초등학교 건물 건립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응답하여 올해 우리 순천 북부교회 교인들이 합심하여 모은 부활절 헌금과 성도님들의 목적 헌금으로 1억여 원이 모였고 이렇게 멋진 새 건물과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3개 건물에 6개 교실이 신축되었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마을이 변화되는 것에 주민들과 아이들이 감동했고 준공식에 참석한 무한자주 의회 부의장은 오지마을 이솔레에 찾아와 초등학교 건립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준 순천 북부교회와 글로벌 에듀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앞으로 탄자니아 선교사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1440개의 에코백을 선물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담임 목사님이 이솔레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에코백을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이솔레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1200명 정도이고 이와 비슷한 규모의 초등학교가 이 관내에 3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 중학교 이상 진학하는 학생은 4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대부분 생계 유지 수준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학비 부담이 어렵고 중학교가 없어서 멀리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추가 건립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준공식 후에는 점심 식사를 우리 교회에서 대접했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식사를 마련했는데 여기저기서 모인 주민들, 관계자들까지 300여 명이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소를 잡고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고 식사를 함께하는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이솔레에는 우선적으로 중학교 이상의 학교 설립과 기존 교실의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솔레 학생들의 감사 인사를 담은 화답송입니다.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노래 부르는 모습만 봐도 참 아름다운 또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미처 저희가 입장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저희가 영상으로 잡지는 못했는데 순천 북부철치 감사합니다라는 구호를 계속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선교팀의 선교지 직접 방문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문하지 않은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은 지도에 보이듯이 루안다 왼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선교비를 미리 보내고 결과를 받아보는 방식으로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온갖 보물과 자원을 두 손 가득 들고 계시다가 어디에 나눠줄까 고민하시다가 그냥 콩고에 다 던졌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 자원이 풍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외세와 정치 문제, 내전, 자연재해 등으로 가난한 나라의 국민으로 고통받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M23라는 반군의 등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난민촌에서 질병과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모 잃은 난민촌 고아들 중 우연히 구조된 26명의 아이들을 월드미션 프론티어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낼 임시 거처라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 사정을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은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목적 헌금으로 고마시에 제이크 고아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입니다. 지금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있는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 건물 건축이 시급하지만 $1,000 남짓한 한 달 유지비도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라 기도뿐만 아니라 실질적 후원이 필요합니다. 종합 결과입니다. 앞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이번 동아프리카 선교지 방문은 직접 망치를 들고 벽돌을 이고 하는 봉사활동이나 선교지를 들고 가가오 방문하는 대면 전도는 아니었지만 보내는 선교의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준 선교였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시점에 시간과 돈과 인력 낭비 없이 최선의 결과를 내어드린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잘된 선교였습니다. 총 3억여 원의 헌금으로 학교 3개가 지어졌고 3천만 원의 헌금으로 3개 지역에 우물, 물탱크 등 수도시설이 생겼습니다. 또 1,500만 원의 헌금으로 고마의 고아원이 1,300만 원의 기부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선교를 실행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를 적극 활용하였고 현지인들을 참여시켜 효율성과 선교 효능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순천 북부교회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성도가 목적 헌금으로 동참하여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내는 선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천 북부교회에서 8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사항을 살피고 현장의 필요성을 파악했습니다. 준공식과 기공식 감사 예배를 지역 주민과 함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불쌍한 사람 시혜적 관점에서 돕는다는 낮은 차원이 아니라 신앙과 물질의 축복, 사명을 먼저 받은 자로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누고 갚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선교팀 자체적으로 긴급성, 중요성, 효율성을 다 만족시킨 선교였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에 실질적 도움을 즉각 줄 수 있었고 이슬람화되고 있는 동부 아프리카를 선교의 최전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직접 구제하고 헌금할 수 있었고 선교의 분업화로 효율적인 선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다양한 세대, 더 많은 성도가 참여할 수 있는 형태, 보내기도 하지만 가는 선교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만의 아프리카 선교 모델도 필요하다. 그래야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는 누가복음 말씀처럼 하나님께 작정하고 서원한 보내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마리아와 땅끝 아프리카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가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순천 북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아프리카 선교가 앞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더 크게, 더 많이, 더 꾸준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당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며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